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년을 맞이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올해 육아휴직 최대 150만 원이었던 급여가 2025년에는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는데요.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부 지급받는 것이 아닌 100% 급여 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한 후에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동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점제. 지금까지 일반 고등학교는 교과 과정에 맞게 정해진 수업을 듣고 학기별로 2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점제가 도입되는데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학점제를 부분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해야 졸업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준 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급이 돼 학교를 제 나이에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학습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네요. 구급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구급 공무원 시험이 실무 능력 위주로 개편됩니다. 2025년부터는 실무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는 지시감기 기반 문제가 아닌 배경 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는데요. 영어 과목은 암기가 덜 필요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 어법을 요구하며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시험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응시한 공무원 전문 과목 점수가 더 높은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정책 강화.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이버 괴롭힘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2025년부터 정책이 강화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즉 만 19세 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을 개설할 때부터 비공개 계정으로 개설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는 등 부모가 자녀의 사용을 감독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고요. 또 공격적인 메시지와 민감한 콘텐츠를 필터링해 안전한 소셜미디어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돌입. 2025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1,030원이 적용됩니다. 전년 9,960원 대비 1.7% 오른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37년여 만에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 효과는 떨어질 수 있겠네요.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대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등 자동 시스템 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일본 여행 시 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는데요.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간소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 따로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입국이 가능한 건데요. 일본 정부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입국 절차를 밟는 심사장 사이에 이용객의 정보를 읽어내는 단말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며 이 단말기에서 세관과 입국에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일본 방문객은 사전에 일본 정부 사이트의 여권, 휴대폰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되고 이를 입국 과정에서 단말기에 찍으면 된다고 하네요. 즉 입국 절차가 1분이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애플 날 찾기 서비스 도입.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던 애플의 날 찾기 기능이 그동안 한국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했는데요. 한국에도 애플 이용자가 많았던 만큼 그동안 아이폰, 애플워치 등 잃어버렸을 때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이렇게 2025년도부터 바뀌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좋은 뉴스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뉴스라고 느껴질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뱀은 전통적으로 지혜와 결단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작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올해를 즐거운 여정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핑 주간 이슈였습니다.